안녕하세요. 설람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항상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너무 고민이 되는 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밑에 어린 동생만 둘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온갖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다 하고 대학도 가지 않고 바로 취업했습니다. 장녀로서 꽤 고생을 많이 하면서 컸어요. 집에서 벌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아빠뿐이었는데 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 저는 아빠 건강을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무리하더라도 아빠는 편한 일을 하도록 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몸이 힘든 게 나았습니다. 그래도 동생들이 좀 큰 뒤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저도 나름 여유가 생겨 사이버 대학을 다니며 학위도 땄고 조금 더 나은 회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짧은 계약직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게 27살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늘 기댈 곳 없이 혼자 위태위태하게 살았는데 그게 남편 눈에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사내에서 유독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저는 혼자 버티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게 일상이었는데 누군가 그렇게 다가오니까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먼저 남편을 좋아했고 시간이 지나 남편도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남편과 저는 9살 차이가 나는데 저는 먹고 살기 바빠서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남편한테 기대고 있더라고요. 늘 사는 게 숨이 턱턱 막히고 낯빛이 어두웠는데 남편을 만나고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남편과 있으면 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4년 동안 연애를 했고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뒤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결혼 1년차 신혼이에요. 저희 연애 기간이 짧지 않아 시댁 식구들과는 연애 때부터 자주 봐오던 사이고 그만큼 가까운 사이입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점잖으신 분들이라 연애 때나 지금이나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없었고 남편이 일남일녀인데 위로 누나가 있어요. 지금은 형님이시죠. 형님도 여동생 생긴 것 같다고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원래 시댁 식구들이 좋으신 분들인 것도 맞지만 제 집안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해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편하게 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친딸처럼 예뻐해 주셔서 저도 시어머니를 곧잘 따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다른 딸이 엄마들과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한 걸 아시니까 저랑 쇼핑도 자주 가시고 목욕도 같이 가고 그랬어요. 어떨 때는 정말 엄마처럼 잔소리도 하시고요. 저는 그마저도 정말 엄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집안이 뛰어날 만큼 잘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유 있는 집안입니다. 반면 저희 집은 저와 아버지가 둘이서 벌이를 냈기 때문에 아등바등 사는 집이에요. 동생들은 지금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원래 이런 구도면 시댁이 처가 무시하고 이런 일도 허다한데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알게 모르게 시댁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식도 저희 사정 아시니 시댁에서 많이 부담했고 지금 사는 신혼집도 시댁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생들 학비에 혼자 사시는 저희 아빠 생활비까지 정말 너무 감사하신 분들이죠, 저한테. 그래서 저도 더 잘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평생 이 집에 은혜 갚으며 살아야겠다 다짐했었죠. 저희 부부 사이에 고민이라고 하면 이세 문제입니다. 많이 노력했지만 좋은 소식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어 매일 체온 재면서 배란일 체크하고 임신에 좋다는 거는 앞뒤 안 가리고 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신랑도 알기 때문에 저한테 먼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같은 것도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위로도 해주고 혹시 모르니 불임치료에 대해 이야기도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아직 신혼이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며 늘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저는 아이를 많이 바래왔고 정말 간절해요. 아직 1년차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이유는 아마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겠죠. 저희 엄마가
저에게 못다 하시고 떠난 엄마 노릇에 내 자식에게는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랑도 함께 노력해주고 있으니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세 문제만 빼면 결혼 준비부터 지금 결혼 생활까지 모든 게 순탄했습니다. 당연히 고부 갈등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최근에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부전증 판정을 받고 투석 중이십니다. 투석이 워낙 힘들어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하고 있죠. 저도 정말 많이 슬퍼했고요. 그러다 투석을 오래 하면 오래 못 산다는 말을 들었어요. 일단 신장 이식 대기 신청을 했고 시댁 식구 전부 적합성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했어요. 제가 검사를 하게 됐을 때 시부모님도 미안해하시고 신랑과 형님도 미안해하셨죠. 하지만 시부모님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고 저도 시부모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것도 있고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난 피부치도 아닌데 설마 내가 맞을까 하는 마음에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라 제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랑한테 내가 맞으면 내 신장 떼어 드리겠다. 큰 소리 팡팡 치면서 한 거라 신랑은 정말 고맙고 미안해했거든요. 제가 경솔한 언행을 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설마 했는데 그 적은 확률에 제가 걸렸습니다. 혈액 교차 테스트에서 제가 적합 판정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O형, 시아버지가 AB형, 형님이 B형, 신랑이 A형, 그리고 제가 O형입니다. 저랑은 혈액형도 일치하고 거부 반응 검사도 음성이라 제 걸 이식하면 환자 부담도 덜하고 뇌사자 기증이 아닌 생체 이식이라 예후도 더 좋을 거라고 하네요. 또 어머님이 O형인데다가 연세도 있으셔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식 순서를 기다리는 것보다 제가 이식을 하는 게 환자한테도 훨씬 좋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정말 속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그 말 듣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옆에서 같이 이야기 듣고 있던 신랑은 이런 상황이 너무 미안하다고만 말하고 저는 넋이 나가서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큰 소리 팡팡 쳤던 제 입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신랑은 시어머니도 너무 소중하고 저도 너무 소중해서 본인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며 선택은 저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다 이해하니까 원망하지 않겠다고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신랑한테는 고통이었겠죠. 하나뿐인 엄마잖아요. 저는 그 누구보다 하나뿐인 엄마를 잃는 슬픔을 잘 알거든요. 이게 만약 우리 엄마와 사위의 일이었다면 난 어땠을까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몇 날 며칠을 그 고민에 빠져 살다가 엄마 잃는 슬픔 아직은 신랑이 몰랐으면 해서 이식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여기고 잘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친엄마라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 결정을 듣고 시댁 식구들 전부 정말 고마워하며 기뻐했습니다. 형님이 고맙다며 우시는데 저도 같이 울었네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장이식할 마음을 먹고 신장이식 공여자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관련해서 검색하는데 신장이식을 하면 임신 출산이 굉장히 위험하고 불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 이식 공여자의 향후 임신 출산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만약 이미 아이가 있고 제가 돌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컸다면 모를까. 신랑과의 나이 차이도 있고 저희 노후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아이를 가져도 모자란 상황인데 저는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신랑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니 한치의 고민도 없이 자기는 아기가 없어도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본인이 먼저 인공수정이니 시험관이니 불임치료에 대해 이야기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런 말을 하니 갑자기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신랑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정말 건강하고 예쁜 아기 가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그 누구보다 아이를 바라는 거 잘 알지 않느냐고. 일단 투석 받으시다가 아이 낳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도 기증자가 없다면 모를까. 지금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어요. 이리저리 말 바꾼다. 이기적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만큼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신랑은 한참을 대답 없이 고민하더니 제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생각하게 만들어서 도리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신랑과의 대화로 신장이식은 안 하는 걸로 부부간의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실 왜 전화했는지 알 것 같아서 전화 받기 전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형님이 엄마 좀 살려달라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염치였고 너무 미안한 거 아닌데 지금 엄마가 투석 받으면서 얼굴은 까매지고 퉁퉁 부었다. 팔에는 혹 같은 게 생겼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데 이러다 엄마 잘못되면 우리 모두가 평생 후회할 거다. 평생 소원이다. 이러시면서 계속 엄마 좀 살려달라고 우시는데 저도 목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도 긴 고민 끝에 신랑과 이야기를 끝낸 터라 형님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제 마음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말하다가 너무 죄송한 마음에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 형님이 아이는 조금 더 나중에 가져도 되고 불임이 확실해지는 것도 아닌데 정말 못해주겠냐고 친엄마였어도 이럴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냥 좀 이해하고 참았어야 했는데 저는 친엄마였으면 제가 주고 싶어도 딸 불임될까 걱정돼서 안 받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형님이 5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화는커녕 큰 소리 내신 적이 없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보고 싸가지 없는 년. 그럴 거면 처음부터 검사 받지 말던가. 검사 받고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낸 주제에 인제 와서 말을 바꾸냐. 사람 목숨을 두고 피만 고문하니까 좋냐. 라고 화를 엄청나게 내시는 겁니다. 여기까진 제가 100번 양보해서 참는다 쳐도 그 다음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놓고 애 낳으면 그 애 새끼를 누가 예뻐해 주겠냐. 네 신보가 그렇게 못돼 처먹어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다. 라고 악담을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어버버거리는 사이에 전화가 끊겼어요. 시간이 지나니 화가 올라와서 애꿎은 남편한테 이미 이야기 끝난 거 아니었냐고 내가 왜 이런 욕까지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형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하더군요. 막말한 거는 자기가 대신 사과를 하겠다고요. 물론 형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신장이식 해드린다고 했다가 중간에 말 바꾼 건 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지만 제 신장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막말을 퍼붓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형님의 사이는 멀어졌고 신랑과도 어색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무 말 없으시고 저는 죄송해서 시어머니 뵈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장이식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식 순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늘 주말이면 시댁에 놀러가 시댁 식구들과 놀러가거나 함께 식사했었는데 형님과 싸움 뒤로 저는 당연히 시댁에 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투석하러 가시는 날에는 늘 병원에만 있었고요. 혼자 덩그러니 신혼집에 있는데 또다시 혼자가 됐다는 생각에 너무 우울하고 불안했어요. 스스로 너무 이기적인 건가? 지금까지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게 얼마인데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 괜히 일을 키웠나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우울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조금 넘게 흘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서 남편이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할 때 저도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놀란 반, 당황 반하는 표정 지으며 불편한데 굳이 안 와도 된다며 시부모님도 제 상황 다 이해하고 있다고 저를 말리는 거예요. 잠시 주춤했지만 이번에도 가지 않으면 용기 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따라가겠다고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그냥 알겠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남편이 차를 타고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형님도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형님은 조수석에 앉아있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을 굳히시더니 조수석 창을 주먹으로 두드리시면서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오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이 내려서 형님을 진정시켰고 저도 오랜만에 뵌 거기도 하고 차 안에 앉아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형님이 제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고개 돌아간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미쳤냐고 소리 지르고 시부모님도 뭐라고 하시고 아파트 단지 앞에서 온갖 소란을 다 피웠네요.
그런데도 형님은 이기적인 년, 나쁜 년 하시면서 욕하셔서 결국 시아버지가 형님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저와 남편,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갔고요.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창밖만 보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형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백미러로 저를 보시더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까 형님한테 대뜸 맞은 것도 너무 서럽고 시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해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숨기려고 고개도 푹 숙여보고 허벅지도 꼬집어 보고 했는데 나오는 눈물을 어떻게 막나요?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나중에는 주체가 되지 않아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적잖이 당황하신 듯 했고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 죄송하다고 한 뒤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변기에 앉아 한참을 울었네요. 조금 진정이 된 뒤 투석실로 올라갔어요. 남편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를 않고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투석 중이셨어요. 인상을 쓰시며 눈을 감고 계셨는데 인기척이 느껴지셨는지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장이식 해야겠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말씀드렸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요. 제가 신장이식 하겠다고 하니 괜찮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우겼어요. 그러면서 또 울고 시어머니는 저 달래기 바쁘시고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와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생각 절대 바꾸지 않을 테니 제가 신장이식 하겠다고요. 남편도 너무 놀란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는 계속 괜찮으시다고 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를 한번 보더니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형님한테 맞은 것 때문에 그런 거면 자기가 나중에 단단히 뭐라고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로비 의자에 앉아 남편이랑 한참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 끝에 남편이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 이기심 하나로 몇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시아버지와 형님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고 형님은 여전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과와 함께 고맙다는 연락을 하셨고 저도 형님에게 더불어 사과를 했습니다. 병원 측에도 다시 말해서 신장이식 전 검사 날짜를 예약했어요. 다시 가족이 생긴 기분이 들어 벅차기도 하고 기분도 왠지 붕뜨고 그랬네요. 검사 전에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잘 지켰고 생활 규칙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저는 크게 아파 본 적이 없어서 검사 받을 때도 큰 걱정 없었고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임신 6주 차래요. 저와 남편은 계속 네 하고 되물었습니다. 생리를 안 한 지 좀 됐는데 저는 시댁과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상태였고 늘 일에 치여 살았던 터라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생리불순이 생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속이 안 좋기도 했는데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식을 할 수는 없다는 말에 가슴이 내려앉더군요. 이 사실을 시댁 식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토록 원하던 임신 소식이었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분명 애를 낳으라고 할 겁니다. 이미 생긴 아이를 신장이식 때문에 지우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형님은 또 난리가 나실 겁니다. 제가 또 시댁을 농락하려고 임신 사실을 알고도 신장이식을 해준다고 했을 거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네요. 너무 형님을 나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때 온갖 욕을 타 먹을 때도 정말 제 입으로 다시 내뱉을 수도 없는 심한 말을 잔뜩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시댁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말했어요. 제가 신장이식을 하겠다고 한 뒤로 시부모님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고 형님과의 관계도 이제야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또다시 말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정말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